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장 후 투자자들이 가장 바쁜 오전 10시 정보의 홍수 속에서 깔끔하고 현명한 투자 전략 팍스 브런치 출발하겠습니다. 저는 앵커 한시정입니다. 긴 연휴를 앞두고 있는 이번 주 월요일입니다. 매년 이맘때쯤 되면 사실 증시 분위기가 좋지는 않은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한 번의 긴축 우려와 함께 미국의 셧다운에 대한 가능성까지 제기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을 억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을 대응의 영역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조정은 기회다라는 측면에서 추가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될지 여러분들 머릿속이 복잡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 팍스 브런치에서 전략 한번 세워보시죠. 오늘도 글로벌 시황 분석부터 수급이 쏠리는 기업 산업 이슈 그리고 실시간 특징주와 공략주까지 45분이라는 시간 동안 압축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면서 성공 투자하시는 건 물론이고요. 또 방송에 참여하시는 전문가 멘토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 마련되어 있으니까 방송 보시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개장 후 주요 헤드라인 뉴스부터 먼저 만나보시죠. 자, 첫 번째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시장 점검부터 해봐야 되겠죠. 지금 미국의 셧다운 공포에 뉴욕 증시가 출렁였다라는 소식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증시 분위기부터 살펴볼게요. 미국 의회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난항을 겪게 되면서 다음 달부터 정부 기능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이른바 셧다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올 회계 연도는 오는 30일에 끝나는데요. 회계연도는 다음 달 1일 0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7일 안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정부 업무의 일시적 마비를 피할 수 없게 되는데요. 이는 이미 미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미국 증시는 소폭이었지만 일제히 하락을 했고요. 또 일단 연준의 고금리 정책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주가 하락의 주된 요인이었지만 이 셧다운 우려도 하락에 한몫을 하게 됐습니다. 셧다운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것은 집권당인 민주당이 추진하는 예산안에 공화당 강경파가 대폭 삭감을 요구하고 나선 건데요. 공화당 소속인 메카시 하원 의장은 시간을 벌기 위해 일단 다음 달까지만 쓸 예산이라도 통과시키자고 제안했지만 이마저도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또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지난 5월에 행정부가 공화당과 향후 10년간 정부 적자를 줄이자는 등의 합의를 내놨는데도 불과 10명의 공화당 소수파가 다시 심술을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고금리로 소비 여력이 줄고 자동차 기업들의 파업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 셧다운까지 겹치게 되면 미국의 경기 침체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50년간 20여 차례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를 겪었는데 최근에 셧다운은 트럼프 행정부 때인 2018년 12월에 시작해 역대 최장인 34일간 지속된 기록을 가진 바 있습니다. 자, 또 한 번의 셧다운 우려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뜩이나 긴축 우려로 어려운 시장에서 이 이슈마저 좀 시장을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시장 전망 계속 살펴볼게요. 다음 두 번째 소식 살펴보시죠. 코스피에 대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제 연휴가 끝나게 되면 10월을 준비를 해야 될 텐데 지수보다 업종에 대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금융통신업종 등 방어주에 주목하자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시죠. 코스피가 최근 약세를 거듭하면서 밸류에이션 부담은 낮아졌지만 강달러라는 악재로 뚜렷한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지수에 대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 당분간 지수 측면에서 뚜렷한 방향성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며 지수보다는 업종 위주로 접근해야 한다며 이것이 밝혔습니다. 또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 강화를 비롯한 각종 이슈로 달러 강세가 지속되면서 주식시장이 흔들릴 여지가 있다면서 악재들이 충분히 현실화될 수 있기에 10월에는 리스크에 적극 대응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3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전망치도 하향되고 있는데요. 강달러와 고금리 환경이 이어지면서 기업 실적 전망치도 둔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모든 악재들이 주가에 소화된 이후에 시장에 접근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어떠한 매크로 환경에서도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어주가 투자 대안으로 크게 각광받고 있다며 특히 은행, 보험 등 금융주가 1순위 선택지로 부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통신, 유틸리티 등도 동일한 관심 대상인데요. 그는 당분간은 대응 차원에서 방어력이 강하고 베타가 낮은 산업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지금 은행주와 또 통신주에 대한 전망들이 나왔는데 과연 10월에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서 투자를 해야 될까요? 잠시 후 저희 멘토님과 함께 또 전망 들어보시죠.
다음 세 번째 뉴스 보겠습니다. CJ CGV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유상증자 소식이 있었죠. 신주 상장 이틀 앞두고 나서 오늘 23% 정도의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릴게요. CJ CGV가 4천억이 넘는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단행했는데 이 신주 상장을 이틀 앞두고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CJ CGV 주식은 9시 15분 기준으로 해서 22.7% 하락한 5,89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CJ CGV 주식은 최근 7거래일 동안 7,000원대에서 박스권을 형성해 왔습니다. 이 주가 급락은 오는 27일에 유상증자로 늘어난 신주가 상장되기 전에 차익 실현을 위한 매도 물량이 대량으로 출하된 영향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앞서 CJ CGV는 주주 배정 유상증자로 4,153억 원을 모았습니다. 기존 주주 대상에서 발행한 실권주 청약에는 3조 원이 넘는 증거금이 몰리기도 했는데요. 이때 신주 발행가액이 5,560원이었으니 26일까지 CJ CGV 주가가 지속 하락해 5,890원보다 낮아질 경우에 유상증자에 참여한 투자자들은 평가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가 급락을 잠재적 대량 매도 물량이 해소됐다는 것으로 해석해 저가 매수 전략을 세우는 투자자들도 있을 것으로 관측이 되는데요. 사실 CJ CGV는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여왔었고 이제는 지금 7,000원을 벗어나서 5,000원대까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가 매수의 기회 전략으로 봐도 괜찮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전략 잘 짚어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제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코위버라는 종목입니다. LG U+의 6G 저궤도 위성 네트워크의 최적화 소식이 나와 있으면서 코위버라는 종목이 지금 수혜를 받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또 살펴보시죠. LG U+가 6G 저궤도 위성 네트워크를 최적화하는 연구에 성공했다는 소식에 과거 양자 내성 암호를 공동으로 개발한 이력이 있는 코위버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언론에 따르면 LG U+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국내 양자 컴퓨팅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큐노바와 양자 컴퓨터를 활용해 6G 저궤도 위성 네트워크를 최적화하는 연구에 성공을 했는데요. 6G에서 논의되는 저궤도 위성 네트워크는 지상 기지국뿐만 아니라 500에서 1만 킬로미터 고도에 있는 위성을 사용해 통신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LG U+와 카이스트, 큐노바는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D-웨이브사의 양자 컴퓨터를 활용해 위성 네트워크를 위한 지상국, 위성에서 또 지상국 등 모든 구간을 최적화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확보했는데요. 이 알고리즘을 활용하면 기존보다 약 600배 빠르게 네트워크 최적화 경로를 계산할 수 있고 지상국에서 위성을 거쳐 다시 지상국으로 연결되는 네트워크 도달 거리도 약 18% 단축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코이버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코이버는 지난 2020년에 LG U+, 크립토랩과 함께 광전 송장비에 장착되는 양자 내성암호 암호화 모듈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자, 코이버 주가의 변동까지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다음은 국내 양시장 지수 상황 바로 살펴보시죠. 오늘 양시장도 역시나 눌리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41% 약보합권 정도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2,498.24포인트에 거래되면서 2,500선 이탈이 나왔습니다. 코스닥은 1% 넘게 빠지고 있는데요. 848.52포인트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투자자별 매매 동향 살펴보시죠. 네, 오늘 시장에서도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 나오면서 시장 누르고 있고요. 개인들은 반면에 지금 매수 기회로 좀 담아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에서는 1,294억 원, 코스닥은 1,200억 원을 매수해주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다음은 테마별 등락 살펴보시죠. 네, 오늘 시장에서 지금 뜨거운 테마가 공작기계 테마입니다. 이 건설기계, 공작기계 관련주들 중에서 오늘 정치 테마와 연결된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확인하시고 또 국내 상장 중국 기업들도 오랜만에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추석 연휴를 가지고 있긴 되는데 중국에서도 긴 연휴를 또 한국으로 방한을 해서 즐긴다는 소식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상장 중국 기업들에 대한 소식과 함께 모더나도 강한 테마로 보여지고 있고요. 하락하는 테마에는 제습기, 공기청정기, 그리고 리튬 등 2차 전지도 오늘 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시간 트렌드 검색어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시죠.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이 가장 먼저 1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인웨이브 시스템즈 소프트웨어 개발 그룹인데요. 오늘 굉장히 높은 가격대 상승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신규 상장하면서 무려 143.75% 총 상승세 보여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PN풍년 정치 테마주라고 볼 수 있고 이렌시스라는 종목 보겠습니다. 11% 정도의 강세 나타나고 있는데 이 로봇 감속기 기업입니다. 두산 로보틱스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에 청약 신청이 있었는데요. 이 관련주로 이렌시스까지 떠오르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서원은 초전도체로 오늘도 11% 강세 보여지면서 죽지 않는 테마로 살아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역시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서 가장 강한 급등 보여지면서 오늘도 7% 정도의 강세 가져가게 되고요. 모비스는 오늘 조정 받습니다. 그동안 굉장히 많이 상승했으면서 지난주에만 130% 정도의 강세를 보여줬는데 오늘은 6% 정도 하락세 보여지고 있고요. 화천기계 옵티팜 보실 수 있고 에코프로 보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 지금 계속해서 전망이 좀 어둡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적정 가격은 뭐 20만 원대다 이런 악재들까지 쏟아지게 되면서 오늘 3% 이상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시장이네요. 자, 오늘도 이렇게 종목별로 개별 종목 장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잠시 후 깔끔하고 맛있는 브런치 수익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팍스 브런치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실시간 이렇게 검색하시면 유튜브로도 저희 방송 시청 가능합니다. 자, 이제 긴 연휴를 앞두고 시장 대응하기 더더욱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또 오늘 좋은 말씀 더해주실 이정호 멘토님 인사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민족 대명절 이제 추석이 이제 다가오는데 많은 분들이 고민하실 거예요. 내 계좌 수익도 빨겠으면 좋겠는데 요즘 시장이 너무 암울하다 이런 분들이 많을 거라고 보는데 오늘 그런 분들의 갈증을 조금 더 해소할 수 있게 제가 많은 걸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이맘때쯤이면 저희가 인사 말씀은 가족들과 풍성한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시장 분위기가 너무 좋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지난주에 이제 FOMC 회의에서 매파적인 발언들이 나오게 되면서 시장을 억누르고 있고 지금 셧다운 우려까지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걱정이 좀 많이 되시는 한 주이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우리 이정호 멘토님이 월요일에 출연을 해주셨으니까 한 주간의 일정부터 좀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 한 주간의 이번 주 이슈보다 저번 주에 있던 이슈들을 한 번 더 말씀해 드릴게요. 좋습니다. 네. 네, FOMC가 나오고 나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다 동결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네, 예상치만큼 똑같이 했는데 네. 문제는 점도표에 있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기존에 기준금리 상단을 6분이 했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거의 2배가 넘는 12분까지 하면서 약간 시장에 약간 충격을 잃었다. 더 이상 올라가는 건 이제 확실하는구나. 그래, 그것까지 괜찮네. 근데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 내년까지도 이제는 어떻게 보면 금리를 낮춘다는 의견이 더 많았었는데 네. 이제는 그 부분도 이제는 100bp에서 거의 50bp까지 약간 이러면서 시장에 충격을 더 안 왔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당연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시장 경제는 미국 빼고 다 안 좋아요. 유럽, 중국, 아시아 다 안 좋은데 미국만 그나마 금리가 올려도 어느 정도 버티는 모습세가 나오니까 좀 더 연준 위원들은 또
강경하게 나왔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어떻게 본다라면은 아시아 증시, 유럽 증시는 더 휘청거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서 어떻게 본다면 주식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어떻게 본다면 큰 틀, 지수나 이런 부분을 보는 것보다는 종목에 좀 더 집중할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한 주 이슈는 좀 더 종목에 대해서 좀 더 말씀해 드리고 싶어서 탁탁 차곡차곡 갖고 왔어요. 좋습니다. 네. 오늘 가장 이슈가 있었던 거는 수술실 CCTV 의무화입니다. 네, 이게 뭐냐면은 이제 계속적으로 나왔던 부분들은 있어요. 네. 의료실에서 의료사고가 계속 난다. 그래서 CCTV 설치해야 된다. 약간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는 이제 오늘부로 이제 의무화가 됐습니다. 그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엠젠솔루션이라는 종목이 오늘 장 초반에 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일정을 좀 더 알고 계신다라면은 어떻게 보면 종목 집중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그리고 내일 있을 영장 실질 심사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수가 안 좋을 때 항상 나오는 게 있습니다. 네. 동전주 그리고 뭐 스펙주 그리고 또 하나 정치 테마주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은데 요즘 또 지수가 안 좋으니까 사람들은 약간 급등락을 반복하는 정치 테마주에 좀 더 집중이 쏠리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이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큰 이슈가 있습니다. 그 이슈에 따라서 급등락이 많이 갈려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도박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급등락이 그만큼 강한데 이럴 때일수록 좀 더 내 종목이 어떻게 보면 요즘에 많이 상승을 했다. 이거에 엮여서 많이 정치 테마주에 엮여서 많이 상승을 했다라고 본다라면 어느 정도 덜고 가는 전략도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조건 뭐 이쪽으로 쏠릴 것 같다 확신에 차서 들어갈 경우도 만약에 재료 소멸로 인해서 빠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라면은 지금상 만약에 저번 주부터 진행을 했다라면 저는 괜찮겠지만 오늘이나 내일 정도에 들어간다는 건 너무 리스크가 크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나라 증시가 미국보다 좀 더 악세를 보였다는 거는 저는 어떻게 본다면 추석 연휴가 가장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제 9월 28일부터 이제 10월 3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이 있습니다. 대체 공휴일까지도 하면서 주식 시장이 쉬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증시의 지금 유동성이 많이 메마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추석 이후로 이제는 두산 로보틱스가 신규 상장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가장 강력한 IPO 때문에 시장의 유동성을 또 한 번 들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두산 로보틱스 상장 이후로 어떻게 본다면 시장의 유동성을 다시 한번 풀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추석 전후에 과도한 너무 저점 매수를 잡으려는 생각보다는 어떻게 본다면 안정성을 요하시는 분들은 추석 이후에 신규 매수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굳이 이 불확실성에 계속적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물론 미국의 셧다운제 이거 계속적으로 나왔던 부분이에요. 매년마다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본다라면은 추석 전에 저점 매수 들어가는 타이밍이 아니야? 라는 생각도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좀 더 돌다리도 한번 두들기고 들어가는 전략으로 추석 이후로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게 낫다. 지금은 어떻게 본다라면 내가 갈 종목들을 좀 더 추리는 단계 가 좋지 않나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지난주 정리부터 또 이번 주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일정들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주에도 뭐 수술 시 CCTV 의무화 그리고 뭐 영장 실질 심사 그리고 추석 연휴 기간까지 그리고 10월 5일에 있을 두산 로보틱스 상장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지수에 기대를 거는 것보다 종목별로 대응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저점 매수의 기회로 강력하게 들어가는 건 좀 아니다. 잠깐 지켜보고서 들어가자. 이렇게 전략을 짚어주셨습니다. 궁금한 게 우리 수술시 CCTV 의무화 짚어주셨잖아요. 여기에서 엠젠솔루션이라는 기업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보니까 4% 정도 5%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인데 그동안의 주가는 굉장히 많이 좀 하락을 했었거든요. 이 이슈는 여러 번 노출이 됐었던 건데 왜 이렇게 주가는 그동안에 못 갔었던 걸까요? 네, 맞습니다. 계속적으로 노출된 재료들은 어떻게 보면 주가 상승에 제한이 걸렸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이 종목도 어떻게 본다라면은 이번에 재료 소멸로 인해서 좀 더 하락세가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차트상으로도 많이 보면서 봐야 됩니다. 일정이랑 또 중요한 건 차트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오늘 반등세 나오는 것도 어떻게 본다면 저가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시장에 뉴스가 받기 때문에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초보자분들은 가장 큰 이슈 그 플러스 차트다. 근데 가장 애매한 거는 이
재료 뉴스가 나오고 나서 이 재료의 테마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가장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본다면 꾸준한 공부가 제일 필요하다. 네, 계속적인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반복된 재료는 약하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를 들자면 초전도체 이거는 세상에 없던 테마이기 때문에 상한가가 연상도 계속적으로 나왔던 모습세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승세가 컸다. 하지만 재료가 노출되는 섹터들은 뉴스들은 그만큼 상승력은 약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엠젠솔루션을 일정 중에 하나로 가지고 나와 주셨는데 지금 공략하는 건 좀 아니라고 보시는 걸까요? 재료가 여러 번 노출이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공략하는 것보다는 좀 더 이 종목 같은 건 시총이 되게 낮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이거 수혜로 실질적으로 이 회사가 수혜를 보고 영업으로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그때 들어가도 안 늦다라고 저는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정과 함께 종목에 대한 전략 짚어주셨고 또 앞서서 10월 5일에 이제 두산 로보틱스 상장하는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시장이 로봇주에 대해서 기대를 거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10월 전망 들어봤을 때에도 우리가 어떤 업종을 공략을 해야 되냐 봤을 때 10월 증시 그다지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다 보니까 뭐 금융주나 통신주에 접근을 하자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아니다. 여전히 반도체 AI 로봇이다. 이렇게 좀 의견이 통일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정호 멘토님은 좀 보수적인 대응 측면에서 통신주나 금융업을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역시나 반도체 AI 로봇 봐야 되는 건지 어떤 쪽에 집중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이거 어떻게 본다면 똑같습니다. 매년 4분기 때 나오는 거는 네. 금융, 통신, 정유, 뭐 이런 배당주, 고배당성이 강한 종목들. 그렇긴 한 것 같아요. 네, 매년 나오는 네.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사람들은 이제 들어가야 되냐라고 한다면 저는 약간 비추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매년 나왔던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지금 금리 인상 시기에 금융주 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부분도 되게 많은데 금리가 올라서 어떻게 보면 금융주들이 더 큰 수혜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시장이 꽁꽁 언다. 경기 침체가 제일 우려입니다. 그 말은 어떻게 보면 시장이 되게 좋을 때는 많은 대출이나 이런 부분을 끌어와서 사람들이 투자도 하고 사업도 점차 확대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경기가 안 좋아진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이 많이 퇴색이 됩니다. 그럴수록 금융주는 좀 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번 금리 인상 시기와 맞물려서 어느 정도 상승세는 볼 거다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 네. 어떻게 보면 통신주도 이번에 6G가 나오면서 좀 더 고배당성까지 결합되면서 좀 더 괜찮아진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네. 저는 이 두 가지 섹터는 조금 아직까지는 아니다. 차라리 내년 정도 진짜 경기 침체가 왔을 때가 더 부각이지 약간 지금 부분은 좀 가도 들어갈랑 말랑이다. 애매하다. 네, 애매하다라고 네. 말씀해드리고 싶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성장주 쪽에 좀 더 집중하는 게 더 좋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AI 반도체 그리고 로봇 내년에도 얘도 똑같이 이슈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나왔던 거 요즘에 사람들이 눈여겨보는 거 코로나 이슈 끝나고 나서 바로 CES인데 이게 매년 열리는 행사입니다. 네. 그만큼 어떻게 본다면 로봇 관련주들 항상 그랬습니다. CES 나오고 나서 코로나 이후로 CES부터 로봇 관련주들이 상승세가 두드러졌는데 이 계속적으로 AI 로봇 관련주들은 내년 초에도 더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금융 통신보다는 AI 로봇이 더 낫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단기적인 고점은 나올 수도 있어요. 네. 두산 로보틱스 상장 이후로 단기적인 고점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고점이 나오고 나서 어느 정도 저점 구간 형성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더 매력적이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금융이나 통신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저도 방송을 하면서 느끼는 게 사실 이렇게 찬바람이 살살 불어올 쯤 되면은 항상 관심을 갖게 되긴 합니다. 어느 정도의 상승은 기대해 볼 수 있긴 하지만 지금 접근하기에는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우리 반도체 AI 로봇 계속해서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하게 되면 지금까지 왔었던 기대감이 오히려 재료 소멸로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10월 5일까지 우리가 딱 단기적인 고점이라고 생각하고 그날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할지도 궁금해요. 네, 맞습니다. 그날 제일 좋은 거는 상장 전날이 어떻게 보면 기대감이 가장 크다라고도 말씀해드리고 싶고 만약 상장하고 나서 그때부터는 변동성이 워낙 심해요.
물론 이게 유통 주식수가 적기 때문에 급등이나 이런 부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저는 약간 더 그쪽으로 쏠리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유통 주식수가 되게 중요한데 이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유통 주식수가 거의 20% 이하입니다. 그 말은 시장에 사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이거는 한정판, 리미티드 에디션이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유통 주식수가 없다. 그래서 상장하고 나서 어느 정도 시세는 분출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 또 이렇게 생각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본다라면 사람들은 두산 로보틱스를 살 수가 없으니까 다른 로봇 관련주들은 수급이 쏠리고 있다. 네. 근데 만약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하고 나서 두산 로보틱스로 로봇 관련주 수급이 다 쏠린다고 한다면 기존에 있는 로봇 관련주들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네네. 약간 어떻게 본다라면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저는 가장 크다라고 보는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로봇주들이 동반 상승세가 나올 거냐라고 한다라면은 그건 좀 더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제가 어떻게 보면 9월 달 내내 계속적으로 로봇 관련주들은 매수 적기다라고 말씀해 드렸는데 이제는 좀 더 매도 관점으로 좀 더 가슴은 좀 차갑게 머리도 차갑게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어떻게 본다면 내년에도 좋다고 했는데 한 번 정도 쉬어가는 타이밍은 있다. 내가 너무 고점에서 사면은 좀 힘듭니다. 내가 너무 비싸게 산 거 아니야? 비싸게 산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팔고 나서 더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배 아픈 것도 없어요. 네네. 그래서 근데 어떻게 본다면 그런 부분을 좀 더 컨트롤하는 거. 그게 바로 멘탈적인 심리적인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두산 로보틱스 상장 이후로 내가 보유한 로봇 관련주들이 더 올라가더라도 나는 어떻게 보면은 수익을 챙겼고 대응 전략대로 했다라는 생각을 갖고 가셨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시세가 많이 떨어졌다. 만약에 10월 달 이게 단기 고점으로 인해서 10월 말부터 11월까지 좀 떨어진다고 한다면 저는 적극적인 매수세 노리면서 내년 CES까지 노리는 전략으로 가져간다면 좀 더 큰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만약에 지금 로봇주 아예 안 담아봤고 포트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 같고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못 담으신 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네. 그런 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로봇주 있나요? 주식- 없어서 없어요. 주식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네. 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주식이라는 거는 되게 단순합니다. 네. 시장에 돈이 쏠리는 수급이 쏠리는 쪽으로 그 종목을 사야 됩니다. 그 섹터를 사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수급이 쏠릴 때 2차 전지 종목이 안 갖고 있다고 한다면 네. 지수는 너무 많이 오르는데 내 종목은 떨어져. 내 계좌의 수익률 떨어져. 그러니까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시장의 반대 방향으로 간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우리는 좀 더 주식은 종목 집중화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전체적인 시장이 다 올라간다고 해서 내 종목이 오르냐? 또 그건 아니에요. 개별 호재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섹터에 집중할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지금 로봇주에 안 들어가신 분들은 저는 어떻게 본다면 두산 로보틱스가 어떻게 보면 마지막 희망이 될 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왜냐?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IPO 참여를 안 한 사람들 말고는 다들 안 들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안 들고 있는 사람들 기준으로는 되게 많다. 그리고 유통 주식수 아직 적다. 근데 신규 상장주라는 게 상장하고 나서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겠지만 네. 그런 종목들보다는 한 번의 상승세가 단기적으로 나온 다음에 쭉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오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본다면 LG 에너지 솔루션 차트랑 좀 약간 많이 비교하면서 내가 두산 로보틱스도 그런 대응 전략으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상장할 때 네. 이건 대박이다. 맞아요. 대박이다. 이런 맞아요.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단기적으로 상승세가 나오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바닥을 형성하고 난다. 그때부터 되게 악재 같은 뉴스도 되게 많이 나왔어요. 네. 많이 나왔는데 그런 부분을 시장에서 소화하고 나서 재차 상승세가 나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만약에 로봇 관련주를 유심 있게 보시는 분들이라면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로봇주는 두산 로보틱스가 마지막 기회일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셔서 앞으로 다른 종목을 접근하기에도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드실 것 같고요. 그럼 반도체나 AI 중에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까요? AI 반도체도 좀 전 유심히 볼 필요는 있다고 봐요. 로봇 관련주들이랑 AI 관련주는 어떻게 보면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간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왜냐면은 로봇 관련주가 지금 두산 로보틱스 상장 이슈로 인해서 많이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로봇 관련주들이 조금 더 단기 상승으로 인해서 좀 시장에 어떻게 눌림 형성이 나온다고 한다면 AI 반도체가
같은 경우는 좀 더 기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AI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엔비디아에서 투자나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액션이 나오고 있고 어떻게 보면 미국의 빅테크에서도 계속적으로 눈여겨보는 부분이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네. 이제는 메타까지도 AI 관련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모습도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도 거의 어떻게 본다면 AI 반도체에서 선구적인 회사들이 많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로봇주들이 약간 주춤할 때 AI들이 갔다. 지금까지 시장은 그렇게 엎치락뒤치락 원투펀치로 하면서 미래 차세대 먹거리 관련주로서는 가장 유망 섹터지 않나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정호 멘토님이 보시는 탑픽 섹터, 이제 다가오는 10월과 네. 4분기를 대비해서 탑픽 섹터를 보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로봇주 같은 경우는 10월 초가 어떻게 보면 단기 상승 구간이다. 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조정이 온다라면 그때부터 좀 더 적극적으로 매수할 시작이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AI 반도체 쪽에 좀 더 집중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미국을 본다라면 전체적으로 시장이 안 좋습니다. 네. 근데 가는 종목들은 잘 가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엔비디아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그래가지고 좀 더 AI 쪽으로 좀 더 집중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AI 열풍이 어떻게 본다면 거품이 한번 꺼질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 거품이 어떻게 본다면 기존의 엔비디아로 집중했던 부분이 다른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그리고 메타, 그리고 애플까지도 점차 확산이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을 찾으신다면 충분히 AI 반도체가 어떻게 보면 이번 연말에 탑픽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네. 또 계속적으로 말씀해드리자면 좀 어떻게 보면 강했던 종목들을 좀 더 유심히 봐야 돼요. 8, 9월 달에. 어떤 섹터가 있었냐라고 네. 한다면 초전자체 반도체주들이 어떻게 본다면 강했어요. 8, 9월 달에. 그만큼 지금은 어떻게 보면 눌린 구간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으니까 10월 달에 다시 한번 이슈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재차 상승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 왜냐? 아직 불씨가 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상승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초전자체 8, 9월 달에 올랐던 섹터들을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네. 지속적으로 우리나라가 중국 쪽으로 러브콜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약간 하고 있는데 중국도 경기가 좀 많이 안 좋아요. 하지만 정치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해드렸어요. 제가 9월 첫 방송하면서 말씀해드렸던 게 중국 관련주들은 어떻게 보면 9월 말로 될수록 더 좋다라고 말씀해드렸어요. 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연말 소비 시즌이나 이런 부분이 좀 더 매력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 관련주들도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AI 반도체 그리고 중국 관련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궁금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2차 전지 급락도 봐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상 공략주로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잠시 후 공략주 들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서 뜨거웠던 업종과 섹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 이제는 탑픽 종목을 잡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10월에 나에게 수익을 안겨다 줄 종목 어떤 걸 가지고 나와주셨을지 오늘의 공략주 뭘까요, 멘토님? 네, 오늘의 공략주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저는 AI 반도체 쪽이 가장 눈여겨본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네. 어떻게 본다면 시장에서 안 좋을 때일수록 저는 어떻게 보면 더 가던 놈만 간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AI 반도체 쪽을 좀 더 눈여겨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왜 갖고 왔냐라고 물어본다고 한다면 추석이 끝난 이후로 삼성전자의 테크데이가 있습니다. 네, 10월 5일 날 미국에서 있는데 이거 관련해 가지고 좀 더
삼성전자에서 AI 반도체 쪽으로 좀 더 이슈적으로 얘기하지 않을까. 예, 디램이나 이런 부분. 항상 삼성전자가 테크데이 때 이런 미래 신기술적으로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투자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중소형 기업들의 수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어떻게 보면 시장이 안 좋을수록 제일 믿어야 될 사람은 누굴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어떻게 보면 그 회사의 주인, 최대 주주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이 한비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최대 주주가 계속적으로 주식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그 높았던 부분에서도 계속적으로 순매수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7월 달 이후로 거의 100억 넘게 순매수를 하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다른 종목들이랑은 반대죠. 지금 어떻게 본다면은 지수는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주가는 오르고 있다. 그럼 전체적으로 내가 이 종목에 대해서 이 회사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지수는 안 좋아지니까 나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겠지만 바로 이 최대 주주는 바로 계속적으로 매수세를 하고 있다. 그 말은 지금보다 다음이 더 좋을 거야. 지금은 성장하는 시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오늘 갖고 온 종목은 바로 한미 반도체라는 종목입니다. 뭐 이 종목 워낙 유명한 종목이죠. 네. 사실 그동안에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기도 해서 전략도 좀 궁금해집니다. 지금 한번 그러면 차트상으로 볼까요? 네. 어떻게 본다면 많이 높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높은데 최대 주주는 계속적으로 샀다. 네. 그리고 시장이 안 좋아진다라면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막 이 주식 저 주식 따라가다 물리고 다른 주식으로 실망하고 막 이랬어요. 근데 계속적으로 가던 종목들은 잘 가. 그 말은 수급이 쏠린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은 점차 안 좋아질수록 강한 종목으로 쏠린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네. 가장 대표적으로 예로 에코프로가 가장 그랬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수가 많이 안 좋을 때 에코프로가 거의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증시를 많이 캐리하면서 2차 전지 시장을 부흥으로 만들었다고 한다면 저는 어떻게 본다면 AI 반도체 관련주들은 이 한미 반도체가 상승을 해야 동반 상승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네. 시장의 가장 강력한 대장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서 어떻게 본다면 이 종목까지도 안 들고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어떻게 본다면 AI 반도체 한 종목은 들고 갈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한미 반도체는 좀 더 눈여겨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아까도 저한테 질문해 주신 게 네. 로봇 관련주들 안 들고 있으면 어떡해요? 라고 네.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AI 반도체는 이번 연도 들어서 계속적으로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섹터입니다. 근데 이번 연도가 끝나고 내년이 되면 더 좋다라고 말씀해 드렸는데 근데도 안 들고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약간 시장을 약간 반대로 보시는 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약간 그리고 어떻게 본다면 다른 종목들이 너무 많이 물려있기 때문에 좋은 종목들을 놓친다라고 그런 분들도 되게 많은데 그런 분들일수록 어떻게 본다라면 시장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포트폴리오 교체 시기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안 좋으면 다 빠집니다. 그 말은 뭐냐? 원래 내가 갖고 있던 종목이 안 좋아요. 네. 근데 진짜 시장에서 갖고 싶었던 종목들도 같이 빠집니다. 그럴 때 이제 어떻게 본다면 우리는 갈아타기 시점이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이 한미 반도체는 어떻게 보면 시장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더욱더 가치는 더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갖고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미 반도체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뭐 AI 반도체 그리고 삼성의 투자 소식 같은 경우들에 또 HBM 관련돼서도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 많으셨을 것 같아요. 이미 주가도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면서 63,000원 고점까지 기록을 하고 지금은 오늘 가격으로 49,900원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가는 놈이 간다라고 계속해서 가는 종목이 가기 때문에 이 종목도 지금 담아둬야 된다. 로봇주가 없으신 분들은 지금 매수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물론 근데 종목도 좋고 이슈도 좋기 때문에 사고 싶어요. 근데 좀 무섭잖아요. 네. 그래서 대응 전략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은 뭐 매수가나 목표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잡아주실까요? 매수가나 목표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시장의 좀 흐름성도 봐야 됩니다. 네. 지금 어떻게 보면 민족 대명절이 껴있고 연휴까지 있기 때문에 이번 3일 안으로 어떻게 보면 진입 타점은 나올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네네. 그런 부분은 이제 실시간으로 어떻게 보면
받고 싶은 분들이 많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그런 분들은 이제는 어떻게 보면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신다면 제가 친절하게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미 반도체 우리 매수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이 종목을 계속 잡고 싶었는데 너무나도 주가가 승승장구하는 바람에 보기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조정의 기회가 왔기 때문에 담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자세한 가격 전략 아실 수 있는 곳 오픈 채팅방 마련되어 있으니까 지금 바로 들어오시길 바랄게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 화면에 지금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가 휴대폰에 뜰 거고요. 그거 누르시고 오픈 채팅 참여하기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이정호 멘토님과 계속 함께 하실 수 있는 건 물론이고요. 이 한미 반도체 종목들 실시간으로 매수가 잡아드리고 목표가까지도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이번 공략주 놓치지 마시고 이 아쉬운 마음, 로봇 못 잡으신 분들, AI 반도체 못 잡으셨던 분들 꼭 잡아가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지금 10월 전망까지 해보고 있는데 유망한 섹터나 업종으로 역시나 로봇, AI 반도체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시장에서 좀 기대를 걸고 있었던 뭐 테마들이 있다면 2차 전지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부 증권사에서 에코프로는 역성장할 것이다. 이제 목표 주가는 27만 원 정도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지금 에코프로 굉장히 급락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동안 근데 뭐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댓글들이 달려요. 아니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해주고 있는데 너네 또 로봇이랑 반도체 사라고 해놓고 우리 또 손실 나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있단 말이에요. 2차 전지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2차 전지 전망 같은 경우 다들 궁금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시장이 가야 우리 지수의 동반 상승세가 나올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2차 전지랑 반도체는 약간 엎치락뒤치락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 반도체는 많이 못 갔습니다. 반도체는 많이 못 갔다라고 봐요. 2차 전지에 비해서. 근데 이제 D램 가격 하락이나 이런 부분이었는데 이제 다들 어떻게 본다면은 예상치는 연말 되면은 이제 D램 쪽이 많이 오를 거다. 어느 정도 상승세는 나올 거다. 지금이 약간 저점 구간이다라고 나오는 리포트들이 많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만큼 2차 전지가 좀 더 빠져야 된다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솔직히 말해서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또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게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다른 섹터, 다른 종목들보다는 에코프로 쪽으로 너무 집중했기 때문에 에코프로들이 어느 정도 빠지고 다른 2차 전지 신흥 강자들이 좀 나올 필요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만큼 그 전까지는 좀 더 2차 전지가 재미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포트폴리오 교체 시기다 지금이 시장이 안 좋을 때일수록 많이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봐요. 근데 네. 그렇게 포기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안 좋을수록 내 종목에 있는 종목들을 교체할 시기구나. 좀 더 시장을 좀 더 바라보면서 안 좋았던 내 종목들 교체하고 좀 더 좋은 종목으로 갈아탈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본다면 지금 물려있는 분들도 있다라고 보는데 수익 난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본다면 매도세나 이런 부분이 더 크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좀 더 시장 이를 때는 2차 전지 종목들을 좀 더 교체하는 부분이 낫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네. 다른 섹터들로 가는 게 좀 더 좋다. 2차 전지보다는 지금은 반도체가 더 좋은 시점이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에코프로 27만 원 전망 이것도 가능하다고 보시는 걸까요? 지금 90만 원대인데 이렇게 되면 코스닥 지수 자체가 아예 무너지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저는 20만 원까지는 좀 너무 심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그 정도까지는 너무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 2차 전지의 상승세를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가 받아서 좀 더 어느 정도 올라가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만큼 2차 전지가 좀 주춤하겠지만 27만 원까지는 너무 오버한 거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2차 전지는 아예 끝이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요즘에 나오는 뉴스는 약간 그래요. 2차 전기차보다는 약간 하이브리드가 더 많이 팔린다라고 네.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충전소나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이 없기 때문에 약간 빨리빨리 하는 거 좋아하는데 전기차 같은 그렇죠. 경우는 약간 그런 부분은 오래 걸리죠. 네. 걸리는데 그런 부분이 좀 더 해소화되고 충전소가 많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좀 더 유망 있게 볼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 내년이 총선이잖아요. 네. 내년이 총선인데 이 총선 나올 때 항상 나오는 게 인프라 투자입니다. 지금 시장의 관심사는 친환경 전기차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전기차 인프라 관련
주들이 내년 총선의 기점으로 해서 어느 정도 좀 더 상승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보다는 이제는 좀 더 폐배터리나 충전소 쪽으로 눈을 돌릴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뭐 지금 리튬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서 2차 전지 종목들에 대해서 악재들이 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는 이제 폐배터리나 충전소가 좀 더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그런 부분에 집중하면 좋겠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포트폴리오 교체가 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이야기 해주셨는데 앞으로 팍스 브런치와 함께 포트폴리오 전반적인 구성까지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